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스터디입니다. 어,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뭐 외국어에도 관심 많지만은 그래도 전직 방사선사로서 이제 방사선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가 이제 비공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사선사들만 이제 가입을 하는 카페가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재학생분들이나 뭐 다른 현재 혹시나 그 카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좀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표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게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 좀 더 현명한 뭐 구직 활동을 하시길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병원의 상호 명의라든가 일단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일단 현재 오늘자로 해서 현재 글은 거의 3만 개, 뭐 과거부터 올라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 글들을 다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이렇게 몇 개를 조금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캡처를 해서 가져왔고 물론 이 부분들이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일부 어떠한 병원에서는 약간 옳지 않은 근무 형태라든지 방식을 통해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다른 글들도 보면은 뭐 충분히 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가볍게 몇 개 한번 글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알바 시간은 35분 초과했는데 뭐 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 사실 이제 이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거라고 관련이 있는 거를 찾아보면은 이 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병원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뭐 연차 관련해가지고 알바를 구하려고 하셨었나봐요. 근데 여기서는 뭐 조무사 선생님께서 이거 알바를 뭐 그런 업무를 옛날부터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풀타임 근무인데 알바비가 11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음, 일단 뭐 단순하게 말하면은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알바를 구할 때 뭐 이글도 마찬가지고 할 때 알바를 구할 때 사실 그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원장은 돈을 뭐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촬영만 하기로 하는데 뭐 시야만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등등 그러니까 부수적인 조건을 단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왔을 때 만약에 제가 상주라고 제가 있으면서 뭐 같이 하는 동료가 뭐 연차를 나가서 뭐 그 동료 대신에 다른 방송사 부분을 제가 알바로 뭐 어,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딱 그분 인건비 딱 드릴 정도만 하고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일단 제 사비나 아니면은 원래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몇 시간 더 땡겨가지고 그냥 퇴근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는 하거든요. 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부분이 이래 있습니다 언급을 하는데 사실 방산사 재량으로 방산사를 구인을 알바를 써가지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간혹 다른 파트 사실 뭐 다른 파트가 뭐 알바를 구인한다 그래도 뭐 완전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거를 올바른 형태로 구인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그 짜내려고 긁어 모으니까 아예 뽕을 뽑는다 그러죠. 뽕을 뽑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글에서 그 끝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보면은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카페에서 다른 뭐 병원 상호명이나 기타 등등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은 익명 게시판에 있는 글들만 캡처를 한 거예요. 일단 추후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 글에서는 마지막에 원장이 그 그런 뭐 급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방사선사분에게 큰 컴플레인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너 입장에서 이제 정당한 보상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려고 사람의 고용, 특정한 그런 노동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병원에서는 알바를 사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방사선사분이 선생님이 좀 근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원장들의 마인드는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실사례로 제 아시는 분, 이제 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들하고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한 직장에서 병원에 입사를 한 거죠. 쉽게 입사를 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방사선사 분들이 일하는 근무 환경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병원에서는 방사선사 분이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 조무사 친구죠. 이제 친하게 지낸 조무사 친구가 한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방사선사 분이 약간 그렇게 뭐 찝적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는 태도가 변하면서 상당히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도 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된다 그만두는 찰나에 근데 그 병원 원장과 뭐 이런 건 내부적인,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다른 뭐 간호쌤들한테도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오너인 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원장은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쉬쉬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전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고 쉬쉬하는 편이었고,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원장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제 동생이죠. 그 조무사 친구한테 또 그 원장 역시 뭐 치근덕 됐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뭐 방사선사 분들을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근무 형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게 사실 뭐 제 결론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이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데요. 대구네요. 대구인데 보니까 급여가 8만원이에요. 알바가 맞겠죠?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풀타임 근무고, 일단은 뭐 엑스레이 일반 촬영만 하는 것 같고, 일단 뭐 전체 항상 그 카페 내에서 이제 글들을 보면은 서울 외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 뭐 조건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좀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8만원? 이 8만원이면은 사실 뭐 시급으로 치면은 뭐 이건 8천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데서는 절대로 근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실 뭐 누구나 들으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하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고
이런 현실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끔씩 방사선사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메시지 같은 걸 주시는 뭐 후배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알아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1급 8만원이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누군가는 가실 거예요. 가시니까 이렇게 책정이 이렇게 올렸을 것이고 문제죠.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알바 구인하는 거. 이분은 RI 면허에 대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학교 졸업 후에 RI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 RI 면허를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공부는 뭐 뭐든지 다 좋은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학년 때 학교 재학생 시절 때 이제 면허를 취득을 했거든요.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이 되면은 그때 이제 면허 응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재학생 때 당시에는 이 RI라는 면허의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었죠.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선배들도 그렇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뭐 사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일단 특별하게 뭐 비파계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시면은 사실 저 또한 비파계 쪽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다 맞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 제 동기는 다들 뭐 대학병원 뭐 면접 준비하고 인턴 생활하고 있을 때 제 대학 동기는 바로 비파계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냥 바로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RI 면허가 없었거든요. RI 면허가 없었는데 일단은 입사를 하고 어차피 다 사회 초년생이니까 사회 초년생인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8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으로 270을 받았었어요. 근데 270이라는 실수령이 굉장히 큰 건데 그때 당시로서는 근데 분명히 검사당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받더라고요. 검사당으로 수당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좀 거의 8년 전이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정확한 내용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그리고 지방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때 여관 같은 데를 한 달 아니면 2달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여관 생활을 했었고 작업 같은 경우도 좀 야간 작업으로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뭐 분명히 실수령이 셌기 때문에 돈 많이 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다른 장단점들이 분명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RI 면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뭐 구직 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5.5일이었을 거예요. 이건 게시판에서 글을 봤는데 주 5.5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주 6일 근무에서 약간 토요일을 반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토요일 5.5일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에 따른 보상만 적절하게 주어진다라면 상관이 없는 건데 보통 저도 이전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그때 이런 똑같은 뭐 부분에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 어디는 병원이든 다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사람 속이고 막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도 저는 확실히 제안을 했어요. 원장은 주머니에서 돈을 빼긴 싫었고 근데
저는 그러면은 오래 한 경력자로서 당신 주머니에서 돈 100원 한 푼 빼주지 않겠다. 대신에 아이들에게 뭐 저를 비롯한 오래된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달라고 했을 때 내민 조건이 연봉 인상 대신에 그 연마다 반차씩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주 5일로 근무를 했었지만은 뭐 주 5일로 하든 주 6일로 근무랑 상관없어요. 뭐 그 주 5일과 6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적절한 보상만 주어진다라면은 뭐 문제될 건 사실 없어요. 노동 시간만 많아지는 것 뿐이지. 근데 결과 주 5일이라 가정을 한다면은 뭐 연차가 쌓일 때마다 반차씩 줄어드는 거죠. 뭐 4.5일, 뭐 4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주 4일까지도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냥 대부분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실사례로 이제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조무사분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방사선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예시를 들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방사선사와 뭐 다른 파트의 근무자분들이 뭐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다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금요일 4주 중에 마지막 금요일을 하루는 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대박이다. 그러면은 언제는 뭐 주 5일로 근무를 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인 시스템이 언제는 주 5일로 근무를 하는 건 언제는 주 4일로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그 정도면 괜찮네 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추가 한 달에 한 번 오프가 발생하는 그 금요일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으로 치면 12개잖아요. 12개인데 그거를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로 계산을 해버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연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달 뭐 한 주 금요일을 그런 식으로 5%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들으면서도 참 지금 뭐 어쨌거나 병원에서 일하는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는 방사선사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사실 저도 방사선사지만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저도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알바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이제 경력자분들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 DR 세팅으로 검사를 할 때 룸바 시리즈 하나 찍는데 10분 정도 걸리고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면은 뭐 정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룸바를 하나 찍는데 10분이 걸리냐. 근데 사실 이제 그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런 책임감이 없이 방사선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물론 정말 책임감 있고 정말 성격 좋으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 또한 단순하게 저희의 입장만 바라보기보다는 다 시각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방사선사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방사선사를 아까 어떻게 보면은 폄하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이라는 게 일단은 뭐 가볍게 해서 이런 글들 읽어봤는데 사실 익명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되게 무거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방사선사에 적은 방사선사에 적은 방사선사다라는 등 아니면은 다른 조무사 쌤들 혹은 간호쌤들과의 트러블, 뭐 물리치료사분들과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처음으로 보는 거여서 일단 가볍게 한번 봐봤고요. 다음에는 이거 외적에도 뭐 다른 글들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으면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